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일에 매수했던 세보 에미스입니다. 월요일 날 출연하셨을 때 9,000원에서 10,000원 목표가로 그대로 전략을 홀딩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6%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보 에미씨 앞으로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때가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네. 갑자기 너무 급락이 많이 나와서 네. 괜찮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맞아요. 오늘 이틀 만에도 살아났습니다. 네. 오늘 올랐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오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좀 희망적인 앞으로 전망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근교의 용인에 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발표가 나오면서 반도체 설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세보 에미씨는 어떤 반도체 같은 어떤 특정 설비들을 만드는 그런 데 들어가는 어떤 전문 특화된 건설 업체고요. 이 회사가 수주한 그 내역들을 보면은 원전 수주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클린룸 설비에 들어가는데 전문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앞으로 투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 공장들을 새롭게 짓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수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앞으로도 9,000원에서 9,500원 더 길게 보면 10,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겠죠. 오르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 8,100원 대비해서 이제 막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오면은 제가 또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보 에미씨 오늘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소식에 이 반도체 설비주 강세를 보이면서 세보 에미씨도 오늘 시세에 분출됐습니다. 목표가였던 9,000원에서 10,000원 선까지 계속해서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12월 15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주 아모그린텍입니다. 실적이 좋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모그린텍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급락이 나왔다. 네. 어제처럼 어제 장중에 한 6%, 7%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5% 이상 급락한 날은 솔직히 담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점이 좀 나왔고 오늘 반등이 나온 상태였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매수를 좀 하더라고요. 저점에서. 네. 그래서 실적은 올해도 작년보다 좋아질 거고 내년엔 더 좋아질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적적인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다음번에 16,000원에 도달했을 때 나는 좀 이 정도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6,000원을 저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거고요. 더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이나 저희 또 공개방송 또는 이곳에서 제가 추가적인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16,000원에 다시 한번 도달하는 그 구간까지는 잘 끌고 가보자 보유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이 조정이 나오면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오늘 확인됐다 짚어주셨고요. 실적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과 함께 1차 목표가로는 16,000원 제시해 주셨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며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3월 9일에 매수했던 KC 코트렐입니다. 배터리 관련주로 단기 투자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인터배터리 소식과도 재료가 겹치는 것 같은데 KC 코트렐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이제 인터배터리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네. 두 가지 재료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탄소 배출권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게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아침부터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긴 했는데 너무 갭상승을 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조금 빠진 다음에 밀리는 거를 담아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오늘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요 상승세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바닥을 쳤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들도 며칠째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관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터리에 대한 관심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매수가를 넘어서 훌쩍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뭐 5%로 굉장히 작게 드렸지만 5%밖에 못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나중에 뭐 한 50%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00원대 머물러 있는데 괜찮으니까 잘 가져가시고 목표가 도달 시 노란톡방 통해서 또 매도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코트렐 배터리, 태양광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나온 주가로 봤을 때 바닥을 다졌다고 말해주시면서 역시나 보유로 수익 실현해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1일에 매수했던 현대약품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5% 상승을 했고요. 3.49%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약품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바닥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실적 이런 걸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때 2월 말이 좀 시장이 약간 불안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주로 드렸고 실제로 주가는 아직도 바닥에서 이렇게 벗어나진 않은 상태인데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현대약품은 좀 중간 업데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요 며칠까지 빠지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반등하는 거 보고서 이제부터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제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어제 이 현대약품의 주력 상품인 미에로 화이버가 엄청 많이 팔렸대요. 오. 그래가지고 올해도 네. 최대 실적이 예고된다라는 이제 좋은 기사들이 나오게 됐고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당연히 이 종목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이런 형태의 주가를 좀 유심히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고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으면은 네. 이게 어떤 삼각형으로 모이면서 어떤 한 점으로 가는 듯한 그런 형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수렴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렴형 주식의 장점은 뭐냐면 과거에 엄청나게 변동을 보였던 그 구간이 이제 끝나고 다음 방향을 가기 위해서 힘을 응축하는 구간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에서 주가가 100%씩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힘을 모아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저는 이제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떨어졌지만 그때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중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 좋은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약품 좋은 소식이 있어서 AS 진행해 주셨습니다. 어제 현대약품 주력 상품인 미에로파이바의 높은 판매량 소식에 실적 상향 기대된다 말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이 저점 연결과 고점 연결했을 때 수렴형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 구간이 끝이 나고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AS 도와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체라입니다. 최고가 수익을 40% 훌쩍 넘긴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보유자 영역으로 그때 AS 주셨는데 알체라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네. 웬만하면 양봉에 사지 말고 음봉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급등주의 경우 21선이 이탈이 되면은 좀 이제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AI 관련주입니다. 한번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추천을 드렸던 영역은 2월 4일 요 영역이었어요. 요 영역이었고 사실 바로 올라가지는 못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2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넘어가면서 AI가 주도 테마가 되고 다시 한번 이 알체라라는 종목도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17,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당시에 제시했던 목표 매도가가 18,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뭐 20%, 30%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8,000원보다는 조금 모자랐지만 그 가격, 근접한 가격까지 만들어주었고요. 제가 이 영역에서 방송을 할 때 3월 초에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수가 밀릴 때 똑같이 밀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 지금 21선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이 급등주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을 때 밀리면은 21선은 이탈하고 완전히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주저앉는 경우에는 사실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른 종목, 다른 섹터를 찾아보는 게 맞는데 지금 알체라를 포함해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이 아직도 21선이 살아있는 종목이죠. 이 주황색 선이 21선인데 이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아직도 기간 조정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이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가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셀바스A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4배 가까이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이 거래량이 지금도 뭐 몇백억, 몇천억씩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이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알체라 역시 지금 외인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들 얘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연기금이 바보라서 이 가격에서 이거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결국 다시 한번 오를 힘이 남아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손절 라인은 21선 이탈 시에는 짧게 자르는 게 맞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급등한 종목들 21선 이탈할 경우 추세에 끝난 것을 보면 된다 말해주시면서 알체라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있고 다시 한번 오를 힘은 남아있지만 역시나 21선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7일에 매수했던 비덴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최근 이틀가량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0% 급등을 했고요. 밀리면서 3.9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비덴트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비덴트는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대비해서 굉장히 안 오른 편이기는 해요.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3,300만 원, 400만 원대를 터치를 하고 저는 이제 달러 가격을 항상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원화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외 거래소의 달러 가격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26,000불까지 이 올해 들어서의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해주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비덴트는 이 영역을 아직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죠. 제가 추천드렸던 영역은 바로 이 자리였어요. 3,930원 요 가격대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밀릴 때 제가 이 밀리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도 흐름이 안 좋고 지금 자산시장에 투자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아직 10분의 1 토막 난 영역이기 때문에 버티면 다시 한번 올라올 여지는 있다.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굉장히 올라오고 있죠. 네. 이 영역에서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영역에서 단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 자체도 오르고 그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10%, 20%가 우습게 올라가는 종목이 비덴트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꼭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고 한번 올라가는 시점에서 단타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는 비덴트가 좀 덜 상승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점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역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단기 투자 전략 유효하다 말해주시면서 자세한 전략은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역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3월 9일에 매수했던 상신전자로 전기차 부품 전자파 관련주입니다. 4,000원, 앞자리 4,000원 선까지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시나요? 이 종목을 사실 조금 한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한 번 오르고 그다음에 네. 조금 더 밀렸는데 지금 2, 3%, 뭐 5% 떨어진 것은 사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수가 3%, 3.9%까지도 떨어졌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 그 하락폭 대비해서 종목이 2%대 정도로 하락을 했으면 오히려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지금 영역에서는 크게 겁나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이 엮이거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서 거래량, 세력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500억이 조금 안 돼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에 속하고 이 꼬리가 달리는 캔들들을 봤을 때 매집 주체는 아직도 물량을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 10일 연속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양봉 나오면서 저는 이 종목 강하게 가면은 4,000원대 충분히 앞자리 4로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직 세력 이탈 흔적 포착이 되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이 종목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랑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전자 수급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며 수익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했던 물류 관련주 KLS입니다. 특징주의 적풍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KLL 오늘 11%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네. 저랑 적풍 전문가님이랑 방송하기 네. 직전에 딱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어떤 종목을 얘기하실지는 제가 모르는 그쵸.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추천했던 종목을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셔서 사실
사실 잠깐 오르긴 했거든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고 제가 추천했던 가격보다 조금 밀려 있기는 한데 지금 밀려 있는 영역이 지수 하락에 조금 휩쓸리는 정도이지 이 종목이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실적이 없거나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KL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밀려도 관심 있게 계속 살펴보라고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간의 상한가에 갔을 때 지금 삼성 SDIS 인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이외에도 물류 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실적이 안 좋으면 이런 얘기를 또 못 드리는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그래 15%대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기업이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영역에서 실적이 늘어난다. 주가가 오를 수 있을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지수가 조금만 반등을 해줘도 이 종목 오늘 1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이끌어내는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요. 이 종목 역시 관심 있게 살펴보시되 만약에 저는 오른다고 하면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241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인데 보라색 선을 보면요. 이 가격은 1년에 대한 가격 평균선을 말해요. 이 보라색 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제가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241선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그 1년 동안의 하락을 이겨내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KLX 역시도 시간의 상한가에 간다면 만약에 내일 갭 뜰 때 이 영역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KLX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삼성 SDS 인수 재료와 함께 물류 부문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 말해주시면서 이에 비해서는 주가 저평가된 만큼 역시나 기존 전략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링크 제네시스인데요. 전문가님이 3월 2일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눌림시 매수 전략을 말해주시면서 3월 3일에 장중에 13%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사실 대주주 변경이 되면서 네. 대주주가 사간 가격이 10,000원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대주주가 우리보다 훨씬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회사를 인수할 때 주당 가격을 10,000원 가격대에 사갖고 26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260억을 투자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 절대 안 하죠. 우리가 뭐 집을 산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 5억, 10억 이렇게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이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인가, 집값이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회사를 인수할 때 26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신중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7,000원 선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8,600원까지 일단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는 영역에서 절대로 겁낼 영역이 아니다. 지금 SPG 같은 경우도 인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대기업과 엮였을 때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로봇주들이 완전히 끝난 움직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링크 제네시스 역시 그 산업 설비, 이 조립용 로봇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숨겨진 로봇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추천드렸던 가격보다는 약간 밀려있기는 해요. 그런데 충분히 목표가 이상을 수익을 봤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영역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살펴보시되 거래량이 터질 때 항상 윗꼬리가 달리는 특징이 있어요. 수익을 한 번에 양봉으로 확정 지어주기보다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물량을 던지고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이런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는 종목이니까 윗꼬리가 달릴 때 장중에 15%, 20%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내려올 때 다시 사는 전략을 보시는 게 좋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까지 AS 진행해 봤습니다.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